저기요, 할머니, 할머니. 잠시만요. 매장 직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잡을 것처럼 말이죠. 네? 왜 그러시나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하이엔드 명품 매장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 이 가방 좀 구경하려고요. 전 천천히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 여긴 예약하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죠. 다른 직원들도 키득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야, 저기 봐! 저런 옷 입고 이 매장에 온 거야! 아니, 저런 분들은 왜 자꾸 여기로 오시는 거야? 아울렛이나 가보시지. 저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이 백화점 VIP였던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옆동 지하층으로 가시면 2월 된 상품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갑에서 특별한 카드를 꺼냈죠. 특정 상류층만 발급이 된다는 블랙카드였습니다. 어머, 저기, 이게 뭐지?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할머니, 이 카드는 어떻게, 이 카드는 어디서 나신 건가요? 주우신 카드라도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 제 지갑에서 꺼낸 카드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경비원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저 할머니가 누구 카드를 훔쳐온 거 아니야? 도둑 아니야! 저 할머니 누구 카드를 훔쳐온 게 확실해!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직원들의 수군거림에 몰려든 사람들 중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순식간에 경비원들이 달려온 것이었죠. 저런 할머니가 어떻게 블랙카드를! 경찰에 신고해야! 잠깐만요. 이거 나요. 제 카드라니까요.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마치 범죄자처럼요. 할머니, 이런 최고급 카드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누구 것을 가져오신 거죠? 매장 매니저가 차갑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30년간 이 백화점 VIP였다고? 이 매장에서만 얼마를 썼는데? 하하, 저런. 할머니, 망상하시면 안 되죠. 저기 CCTV 보세요. 아까부터 수상한 행동하시던데. 치매신가? 불쌍해라. 주변의 손님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이봐요. 그렇게 VIP면 증명할 수 있잖아요? 영수증이라도. 그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보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경찰 부르세요, 빨리! 그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드리는 인생 복주머니 채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속에 작은 울림이 느껴지실 겁니다. 제 나이 75세, 4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은퇴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반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둔 곳을 자꾸 잊어버리고 은행 비밀번호도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이따금씩 머리가 아프고 기억이 흐릿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연히 방문한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혼자 살기엔 위험하다며 매일같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죠. 하지만 전 아직 멀쩡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죽는 것보다 끔찍했습니다. 40년간 회사를 일구며 모은 재산도 제 손으로 관리하고 싶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화창한 날씨에 문득 회사를 일구며 바쁘던 시기였지만 백화점 쇼핑을 자주 하던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전담하는 직원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백화점 VIP 고객으로 백화점 중역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할 정도였죠. 하지만 모두 옛 시절 이야기일 뿐이죠. 옛 추억에 젖어 그 시절 발급받았던 카드도 꺼내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카드라서 그런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지 원래 이런 모양에
이런 색상이었는지도 아리송합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오랜만에 백화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백화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백화점은 참 많이도 변해 있었습니다. 내 집처럼 지나다녔던 명품과는 특히나 격세지감이 느껴지더군요. 그 중에서 최고급 명품 브랜드를 즐겨 찾았던 기억은 웬일인지 치매 초기 증상과 상관없이 아주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그 시절처럼 애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려고 하는데 저기요, 할머니. 등 뒤로 점원이 다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입니다. 혹시 길을 헤매고 있으신가요? 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구경 좀 하려고요. 아, 그러시면 옆동 지하에 2월 상품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 직원의 입만 웃고 있는 억지 표정과 티나지는 않지만 불편한 음색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는 거죠. 기분은 상했지만 내색을 안 하고 물건 진열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내 여기는 예약하신 손님만 물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안 하셨다면 다음에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은 물건을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손을 펴 매장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치 예의가 있는 듯한 안내였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무례함, 그리고 말투와 행동에서 느껴지는 모멸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조롱 섞인 수근거림들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심하고 지갑에 있던 특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아주 소수의 상위층만 발급받을 수 있는 블랙카드였습니다. 그 카드를 보자 직원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저를 수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손님, 이 카드는 어디서 나신 건가요? 주우신 카드라도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범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 제 지갑에서 꺼낸 카드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경비원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저 할머니가 누구 카드를 훔쳐온 거 아냐? 요즘 노인네들 치매 걸리면 이상한 짓 한다더니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치매 증상이 시작된 듯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 제 카드가 맞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도둑으로 의심받은 적 없었는데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치매 걸렸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백화점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이대로 경찰이 오면 어쩌지? 제 아들에게 연락이 가면 어쩌지? 결국 죽기보다 싫은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한참일 때 양옆에 커다란 그림자 2개가 들이오더니 덩치가 산만한 백화점 경비원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몇 분 후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저는 마치 죄를 지은 범인처럼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백화점 전산망에 남은 VIP 고객 정보 덕분에 저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에는 부끄럽고 겁이 났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차올라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명예가 하늘을 우러러 한 끗의 부끄럼 없이 살아온 제 인생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현관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죠. 모니터를 보니 어제 그 백화점 직원이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계속 울면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말았죠. 할머님, 아니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직원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바닥에 찍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을 이어갔죠. 어제 할머님이 보여주신 카드가 바로 소득 최상위층만 발급 가능하다는 블랙카드였습니다.
나중에서야 30년 VIP 고객이시라는 걸 확인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그동안 그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쇼핑을 했었는지 매년 수천만 원어치 이상의 물건을 사고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님께서 다른 고객들과는 달리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맞아요. 요즘 제가 조금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제 인격과 존엄성마저 부정당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어제 일을 본부장님께 보고드렸더니 할머님께서 저희 백화점 역사상 최고의 VIP 고객이셨다고 3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신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의심했다니 직원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백화점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죠. 당시 작지만 내실 있는 회사를 운영하며 꿈을 키우던 시절. 이곳에서 처음으로 고가의 명품을 샀을 때 그 설렘과 자부심이 기억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죠. 어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아들의 귀에 들어간 걸까요?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직원이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현관 앞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들려온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 손님이?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하며 근처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마도 어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그들의 귀에 들어갔나 봐요. 어머, 백화점 직원분이 이 시간에 왜 계시죠?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있는 직원을 보고 놀란 듯 물었어요. 직원은 잽싸게 일어나 인사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의 지시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제 집 앞으로 몰려왔어요. 백화점 본부장을 필두로 VIP 라운지 직원들, 제가 30년간 단골로 이용하던 매장의 직원들까지 모두의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죠. 어머님께서는 저희 백화점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십니다. 30년 전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의 성공 스토리는 저희 직원 교육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직원 500명의 대기업으로 일구신 성공신화. 그런 분을 저희가 본부장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재산 관리에 대해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뭔가 다른 생각이 든 것 같았어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께서 저희 백화점을 이용하실 때는 예전처럼 전담 직원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런데 그때 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그래요.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요. 어제 그 카드는 제가 일부러. 잠깐만요. 제가 어제 그 카드를 쓴 이유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현관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들려온 그 목소리. 30년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이 사장님, 정말 이 사장님 맞으시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분은 바로 김영자 씨. 30년 전 제가 처음 이 백화점에 왔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백화점의 이사로 승진해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 담당 직원의 이름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은 바로 그 김영자였습니다. 영자 씨. 맞아요. 그때 그 카드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 사장님께서 30년 전 처음 오셨을 때 입으셨던 그 재킷 기억나세요? 얼마나 고민하시다가 사셨는지. 영자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요. 그때 전 작은 회사의 사장이었고 큰 계약을 앞두고 처음으로 명품 재킷을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았었죠. 돈은 충분했지만 막상 처음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려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재킷을 몇 번이나 들었다가 내렸다가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때 영자 씨가 해준 말씀. 사장님, 이 재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앞으로의 꿈을 위한 투자예요. 이 재킷을 입고 더 큰 꿈을 이루실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재산 관리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 카드를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영자 씨가 이 백화점 이사로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치매 초기라 머지않아 모든 걸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그때의 기억을 나누고 싶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잃어갈 소중한 추억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날의 기억만큼은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영자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아들이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분명 며느리한테 연락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제가 어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봤어요. 30년 전 어머니께서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을 때 거기에는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앨범 속에는 30년 전 제가 그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그 유명한 재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영자 씨. 어머니, 이 사진 뒷면의 글씨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뒷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죠. 1994년 봄, 내 인생의 전환점. 영자 씨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오늘 큰 계약을 성사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요. 그날 영자 씨가 추천해준 재킷을 입고 거래처 미팅에 갔었죠. 평소에 저는 그저 작은 회사 사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결국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꾼 대형 계약을 따냈죠.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사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다니. 앨범을 넘기자 그 이후의 사진들도 나왔어요.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새로운 성공을 이룰 때마다 이 백화점을 찾아와 영자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각각의 사진 뒷면에는 제가 써놓은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죠. 어머니, 전 몰랐어요. 어머니께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는 걸.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아들은 제 기억력과 판단력을 걱정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잊지 않으려 애쓰는 이 소중한 기억들의 가치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 블랙카드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기 전에 영자 씨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때였어요. 백화점 본부장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저희 백화점이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본부장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30년 전 그날 영자 씨와 나눴던 그 약속이 30년 전 영자 씨와 약속했었죠. 이 백화점에서 첫 번째 명품을 산 그날 우리 둘 다 꿈이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마지막 장에서 한 장의 메모지가 나왔죠. 바래진 종이에는 젊은 시절 저와 영자 씨의 글씨체로 쓰여진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30년 후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는 더 큰 회사의 이사장님이 되어 계실 거고 저는 이 백화점의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날 우리 다른 누군가의 꿈을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기로 해요. 영자 씨가 메모지를 보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기억하세요, 이사장님. 그날 저희가 서로의 꿈을 믿어주면서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사장님은 대기업을 일구셨고 저는 이사가 되었네요. 본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주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어머님과 영자 이사님의 이야기를 저희 백화점의 꿈을 이루는 곳 캠페인의 메인 스토리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요.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본부장님, 제가 더 좋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며느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동안 제 치매를 걱정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이제는 달라져 있었죠.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의 생각을 저희가 모두 듣고 싶어요.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경찰을 부르라던 어제 그 백화점 직원. 제가 카드를 보여줬을 때 제 바로 뒤에서 저를 의심했던 그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표정이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할머니, 제 어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작은 떨림이 있는 손끝에 들린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30살 무렵의 제 모습이 있었죠. 당시 저는 작은 규모의 회사를 막 시작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내 직원들 배는 든든하게 채우고 싶었고 작지만 구내식당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울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실수로 의심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어머니의 은인이라고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30년 전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우시면서 구내식당에서 일하실 때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요. 민정 씨, 당신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어머니의 퇴직금에 보태서 작은 식당을 열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그 식당이 잘 돼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실 수 있었다고. 어머니가 늘 은인이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영자 씨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이사장님, 그럼 그때 갑자기 식당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이 네, 영자 씨 덕분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은혜를 다른 분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냥 조용히 도와드린 거죠.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제 제가 할머니를 의심했던 게 하필 그 은인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 아들이 앞으로 나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어머니께서 그동안 요양원에 가기 싫다고 하셨는지. 이렇게 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으신데 바로 그때 백화점 본부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까 하시려던 제안이 혹시 네, 본부장님. 제가 하고 싶은 제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어요.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저와 영자 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해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 몫은 다 따로 준비해뒀어. 하지만 이 돈은 영자 씨가 내게 해준 것처럼 민정이 어머니께 내가 해준 것처럼 누군가의 꿈을 믿어주는데 쓰고 싶어.
영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그 재단은 백화점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저희도 매년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이사장님의 스토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이 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어주는 희망재단. 어떠신가요? 거기에 더해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정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맡고 있는 VIP 라운지를 재단의 멘토링 공간으로 매주 한 번씩 개방하면 어떨까요? 이사장님이나 영자 이사님처럼 성공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젊은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생각이네요. 아들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절대 요양원에 가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죠. 저도 어머니 필요하시다면 어떤 거라도 돕고 싶네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장님,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눈짓을 하자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이 재킷은 직원이 들고 온 것은 30년 전 제가 처음 샀던 그 재킷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이사장님, 저희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30년 전 그 재킷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안쪽에는 영자 씨가 재킷의 안쪽을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금색 실로 수놓아진 문구가 있었죠. 꿈을 이어주는 희망재단 설립자 이순희. 제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적이 없었어요. 이건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재킷입니다. 30주년 기념행사 때 이사장님께서 이 재킷을 입으시고 재단 설립을 선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죠.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래, 가자. 다들 같이 가자.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이 재빨리 반응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때 본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재단 설립 소식을 듣고 저희 직원들이 밤새 준비한 영상이 본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백화점 직원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몰래 도와주신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받으신 창업 지원금으로 시작한 가게가 이제는 하나둘씩 이어지는 이야기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제가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잊어버릴지도 모를 그 소중한 기억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왔어요. 30년 전 이 백화점 1층에서 찍은 CCTV 영상이었죠. 젊은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명품 재킷을 입어보고 있었어요. 망설이는 제 모습, 그리고 다정하게 다가와 응원해주던 영자 씨.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또 다른 모습. 어머니, 저기 뒤에 계신 분, 아버지시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등진 남편이 그때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네요. 제가 망설일 때마다 항상 응원해주던 사람. 그래서 그날도 따라와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장님, 저희가 오래된 CCTV 영상들을 전부 복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매번 누군가를 도와주실 때마다 그 모습들이 전부 남아있었어요. 본부장의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기억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이 백화점의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었네요. 할머니,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어요.
다음 주 30주년 행사 때 저희 백화점 모든 직원들이 이 재킷과 똑같은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기로 했어요. 물론 금색 자수는 이 사장님 것에만 있지만 저희도 이 사장님의 꿈을 함께 이어가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피어올랐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이제 나는 치매로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잊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란 걸.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의 기억이 되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잊으시더라도 저희가 모두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제가 그날 그 카드를 보여줬는지. 잊혀질까봐 두려워했던 제 기억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것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저녁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과 함께 옛날 사진 한 장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사진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